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천변호사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사무실을 자랑 홍영기 변호사님 같이 했습니다. 잘 계셨죠? 예. 우리가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물론 이제 매일 이제 보긴 하지만 서로 이제 바쁘잖아요. 네. 업무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사실 뭐 개인적인 얘기는 뭐 그렇게 많이는 안 해요. 하긴 이제 시간도 없고 워낙 바쁘니까. 근데 오늘 뭐 하여튼 오랜만에 또 이제 유튜브 찍었으니까 홍 변호사님 뭐 개인적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많은 분들 홍 변호사님 팬도 생겼어요. 자, 지금 결혼 몇 년 차예요? 저 5년. 5년. 네. 5년이면 글쎄요. 뭐 짧기도 않고 길지도 않은 기간 딱 이제 적당한 기간인 것 같은데 결혼 전은 뭐가 제일 달라진 것 같아요? 결혼 전후에 아무래도 이제 네. 친구들 만나는 거나, 어. 네, 그 다음에 또 아기가 태어나서 네, 네. 그리고 생활들이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결혼 전에도 친구들 좀 많이 만났어요? 결혼 전에는 꽤 많이 만났어요. 결혼 후에도 많이 만나요? 결혼 후에는 약간 눈치가 보여서. 눈치 보여서. 네. 그럼 모임 같은 거 많이 못 나가고. 예. 그럼 친구들이 막 서운해하지 않아요? 친구들도 이제 네. 뭐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나면은 네. 또 이제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서 많이 네. 만나고, 최근에는 또 그 응. 아기들 태어난 친구들끼리 네. 아기들이랑 이렇게 함께 만난 적. 좋지, 그러면. 네. 부부 동반도 같이 네. 만나고, 네. 아기들도 같이 만나고. 뭐, 우리 옹 변호사 워낙 또 착하니까. 근데 집안일은 많이 도와줘요? 집안일은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은 하고 예,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표현을 잘못했다. 집안일을 도와준다고 하면 큰일 나요. 네, 맞습니다. 집안일은 당연히 하는 거다. 예, 우리 남편들도 당연히 하는 거다. 예. 홍 이사님도 잘 도와주고 있어. 아니, 당연히 하고 있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저희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업무 중에 집안일. 하나요? 예. 어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도 네. 잠시 뭐 어디 중계동 모처에 갔다 온 거 빼고 집에서 계속 집안일만 했습니다. 설거지하고 설거지도. 식기 세척기를 돌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세탁기를 돌리고 네. 그 일을 했습니다. 네. 참 남자들도 힘든 세상에서 밖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당연히 일해야 되고 언제 쉬냔 말이야. 쉬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내분들 남편도 밖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까 남편들도 많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남편도 아내를 이해하겠죠. 자, 오늘 근데 또 이혼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저희가 또 이혼 전문 변호사니까 이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인철 홍영기의 성공사건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어디 사건이에요? 예, 수원가정법원 사건이었습니다. 수원가정보험 사건이네요. 예. 자, 여기 진짜 사건이네요. 예. 저희는 다 진짜 사건만 합니다. 당연히. 수원가정법원이고, 원고였죠? 원고. 예, 저희가 원고 남편분이었고, 소송팀 법원이 담당 변호사 김서연, 이인철, 최지, 홍영기. 홍영기 변호사님 주로 이제 열심히 한 사건입니다. 자, 이건 어떤 사건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결혼 약 10년 차인 부부셨고요. 네. 아이가 있으셨고, 그 다음에 그 지방 출장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 문제가 왜 있으셨고, 지방 출장 때문에 왜 갈등이 많았어요? 지방으로 이제 발령을 받으셔서 네. 저희 일행께서는 이제 가족 모두가 이사를 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렇죠. 아내분께서는 이제 나는 이제 지방으로 이사를 못하겠다. 가기는 싫다, 이런 갈등이 있으셨고요. 네. 그다음에 종교적으로도 종교 갈등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방 갈등 뭐 그런 건 있을 수가 있겠죠. 몽 변호사도 지방에서 근무한 적 있잖아요. 예, 예전에 그렇죠. 법무관 때. 예. 그때 이제 아내분께서 막 찾아오셨다면서 적극적으로. 그럼 당연히 이제 남편이 가면은 이제 아내가 이제 가정주부였을 거 아닙니까? 가정주부니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제 같이 안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자녀 교육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죠. 자녀 교육이 중요하니까. 홍 이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지방이나 뭐 해외는 너무 머니까 뭐 따라가기 힘들지만 지방에 근무한다. 네. 그러면 이제 홍 이사는 같이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내가 안 온다 그래.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지방 근무하는데 저한테 안 오겠다. 알겠죠. 난 살겠다. 일단 상황을 봐야죠. 네. 안 오게 된다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네. 자녀 교육 문제라든가 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텐데 네. 사실 뭐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같이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피치 못할 경우에는 떨어져 있으면 제가 혼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살아야죠. 뭐. 그렇죠. 근데 그게 1, 2년은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장기간 된다. 그러면 사실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계속 물론 주말부부에서 잘 사는 부부 있겠지만 남편도 외롭고 아내도 외롭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부간에는 부부가 애정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자녀 교육이 더 중요할까요? 굳이 하나를 딱 이게 어떻게 선택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녀 교육은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다니던 학교에서 다녀야 되는데 부부 관계는 좀 멀어질 수 있죠. 떨어져 있으니까. 그럼 부부 관계가 좋아지려면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녀 교육을 또 뭐 전학도 가야 되고 약간 일정 부분 또 양보해야 되잖아요.
어느 게 맞을까요? 홍 기사는 어떻게 봐요? 자녀 교육이 더 중요해? 부부간의 관계가 더 중요해? 부부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부부관계 더 중요하다? 아, 왜?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부부관계가 자녀 행복하다. 네. 홍 변호사는? 저도 같은 생각합니다. 왜? 왜요? 그러니까 자녀가 네. 부모님이 행복해야 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결혼 생활의 중심은 부부인데, 근데 우리나라 너무 자녀에 보내게 너무 소위 말하면 올인하고 희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외국에는 이런 거 없어요. 외국에는 뭐 자녀들 알아서 하는 거고, 대학교만 가면은 다 독립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에 대한 이 애정, 뭐 애착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다 희생하시고, 심지어는 이제 이혼하고 싶어도 자녀 때문에 이혼 못하고 참고 사는데, 저는 너무 그분들이 좀 안 된 것 같아. 그죠? 본인의 인생을 많이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서 이혼도 안 하고 진짜 오늘 그냥 자녀 때문에 희생하고 사는 거예요.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실 근데 자녀한테도 안 좋아. 이 많은 분들이 자녀 때문에 나 이혼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녀가 보기에 말씀하신 대로 엄마 아빠 행복해야지 자녀들도 나도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금방 알죠? 애들이 금방 알아요. 눈치가 얼마나 빠르 눈치 백단이야. 엄마 아빠 사이 안 좋으면 겉으로 애들한테 아무 문제 없는 척해도 다 알아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생각이. 굉장히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엄마 아빠가 불행하면. 결혼하고 나서도 또 본인도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녀 위해서 희생하고 이혼 안 한다? 그거는 꼭 옳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자녀를 위해서는 차라리 이혼하고 나서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뭐 이혼을 뭐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례를 이제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희생하고만 사는 게 결코 뭐 무조건 옳은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교 간의 갈등도 있었다. 종교 간의 갈등도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문제죠. 예. 우리 홍 변호사님은 그 사모님하고 종교는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배우자는 교회 다니고요. 네. 네, 저는 무교입니다. 아, 무교? 네. 그러면 교회 같이 가자고 안 해? 요새는 결혼 초반에는 이제 같이 가자고 네, 했었는데요. 네. 그냥 이제는 요즘에는 각자의 생활을 각자 존중하는. 헌법상의 종교에 달라 그래요. 그때는 헌법 핑계대요. 헌법에 종교 자유가 있잖아요. 당신 교회 가는 거 얼마든지 가라. 나는 근데 집에서 쉬고 싶다.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저분은 이제 부인분 따라서 가신 분이 있어요. 우리 홍 이사님은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와이프가 먼저 교회를 다니고 원래 무교였어요? 집사람이요? 아니 홍 이사. 저요? 네. 원래 종교. 저는 이제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네. 어머니는 절에 다니셨죠. 불교. 불교였고. 삼성동에 우리 학교 밑에 모 절이 있습니다. 절 있죠? 유명한 큰 절. 거기 다녔어요? 예, 비모 절 있죠? 비모사. 봉은사라고 했대요. 봉은사라구나. 봉은사 다니셨구나. 그때 저는 사실 솔직히 무교였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어머니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절도 많이 갔었죠, 솔직히.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절에도 가고. 예, 이제 그러다가 집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기독교 교회를 다녔었다고 하고. 결혼한 다음에는 와이프가 교회 다니니까 저도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종교에 따라서 교회 가기도 하고 절에 가기도 하고 저는 이제 오픈 마인드예요. 저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 다 오픈 마인드라서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종교의 가르침은 사실 좋죠. 근데 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편향성. 이 인간 중심이 된 문제야. 이게 사실 이 신, 뭐 그 교리는 다 참 좋거든요. 기독교든 불교든 뭐 천주교든 다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이 엮이다 보니까 이제 자꾸 욕심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이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사실 그 순수한 종교 교리는 굉장히 좋거든요. 원래 종교의 교리에 잘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 사건에 와서 그래서 종교 간의 갈등이 컸구나. 예. 그래서 한번 종교 간의 갈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컸어요? 모 종교에서 이제 뭐 대출이 좀 많으셨는데 그 모 종교에 이제 기부를 많이 해야 된다. 기부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갈등이 좀 크셨고요. 네. 또 이제 일주일 내내 그 종교 단체에 계속해서 가야 돼서 이제 육아나 뭐 가정의 소홀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란 말이야. 이제 사실 종교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을 또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종교 아닙니까? 가정도 평안하게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뭐 굉장히 뭐 그런 좋은 순기능 역할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부작용도 있어요. 종교에 너무 빠지면 어떻게 돼요? 가정을 등한시한단 말이야. 이 사람이 집에 가 있는 것보다 종교 단체에 가 있는 게 더 많아.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기부하려고 하고 그건 이게 앞뒤가 바뀐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 종교를 다니는 건데 또 종교를 가기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그러면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분이 드디어 이혼을 결심하게 됐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럼 아내분은 이혼을 동의했어요?
아내분께서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네. 이제 혼인 회복을 원한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노력해서 이제 다시 잘 살아보겠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럼 굉장히 사실 이혼이 어려운데요. 그죠? 막 특별히 이혼 사유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그 현출된 그런 명백한 이혼 사유는 없어서 그 판사님께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셨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 선고일도 이제 변경을 한번 하셨었는데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이혼이 인용되는 걸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뭐 승소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혼이 됐으니까 박수 쳐야 되나요? 이게 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참 애매하긴 하죠. 이혼 됐다고 해서 뭐 승소라고 해서 이렇게 박수를 쳐야 되나?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저희는 이혼 전문 변호사니까 이혼을 원하면 또 이혼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실제로 이혼이 됐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자, 그러면 피고는 항소를 했어요? 피고는 항소를 하지 않으셨어요. 항소를 안 하셨다. 그러면 피고도 인정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피고도 마음속으로 이혼할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어때요? 좀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는 뭐 서면이나 뭐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도 뭐 서면이나 이런 거는 다 이제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또 판사님께서 조정 기일을 한번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서 같이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 이러셨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제 아내분께서는 그 남편이 잘못된 행동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뭐 유책 배우자니까 이혼돼서는 안 된다. 이거 뭐 남편의 이제 잘못된 점들만 많이 지적을 하셔서 저는 이제 그 판결 전에 참고 서면에 이것 봐라. 아내분이 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도 남편의 비난만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신다. 이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판결문에도 있네요. 혼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서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실들에 의하면 서로 이제 갈등이 컸는데 각자의 입장만 이제 고수하고 뭐 필요한 갈등 해소에 대한 역할과 노력하지 않는다. 서로 이제 비난만 하고 있다 그거 아닙니까? 아주 그 핵심을 잘 짚어주셨어요. 이혼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원치 않으신 분이 있죠.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이혼을 원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힘듭니다. 그걸 강조해야 되겠고 파탄됐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혼을 원치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상대방을 비난하면 될까 안 될까요? 자제해야 된다. 자제해야죠. 비난은. 이 사건 같이 계속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면 법원에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유 힘들겠구나. 그냥 차라리 이혼하지 이런 생각 한단 말이야. 사실 판사도 사람 아닙니까? 맨날 법정 가서 싸우고 그러면은 그 이혼 시키고 싶지 않겠어요? 맨날 싸우는데 그 잘 살아라.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변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변호사가 이거 그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그 자문을 잘 해줘야 되고 이혼을 원치 않으면 뭐 상대방이 물론 믿겠죠. 이혼 소송까지 했으니까 미운 거를 좀 이렇게 많이 좀 참고 그래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부부 상담도 받아보고 상대방 비난도 자제하고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판사님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지금 잠깐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정을 지키려는 모습 보여야죠. 저 남편이 아주 나쁜 남자입니다. 그러면은 안 된다니까. 서로 진흙탕 싸움만 되면 오히려 이혼이 되니까 정말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홍 변호사님이 아주 전략을 잘 세우고 재판을 잘 진행해서 의뢰인이 원하는 이혼은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자, 판결 받으니까 의뢰인이 좀 어땠어요? 의뢰인분께서는 이제 상대방께서 워낙 강하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해서 이혼이 안 되면 안 될 줄 어쩌나 이렇게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판결 전까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뭐 조금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이혼이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뭐 의뢰인분도 잘 행복하게 사시고 또 아내분도 이제 적응을 하셔가지고 우리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적응이 되셨을 거예요. 만약에 이혼이 안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가 또 계속 항소하고 또 재판하고 이거 뭐 10년 만년 계속해서 소송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아내가 이혼 원하지 않는데 이혼을 시켜주느냐 그렇게 이제 비판하신 분이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혼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사건이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혼 소송을 하고 그렇다고 사실 부부가 법적으로 잘 살려면 이게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 재결합을 하려면 그런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기각시켰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마음이 맞고 손뼉도 마주쳐야 손뼉이 난다고 행복하게 살아야만 그게 결혼 생활에 의미가 있는 거지 서로 마음에 맞지 않고 이미 파탄돼서 소송만 계속하면 사실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정리하고 각자 새로운 출발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인 장호 연기의 성공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